요즘 나그네가 자주 생각한다기보다는 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익숙한 길입니다. 길이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오간 길이었으므로 이 길을 훤히 꿰뚫어 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하다는 말을 여러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 길은 안평일지길입니다. 정말 익숙한 길입니다. 어디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거는 나그네가 이 길에 너무 익숙하기에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머릿속에 절로 떠오르는 단어 익숙하다는 것은 이런 길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어쩌면 나그네의 아주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비해당이란 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그네가 비해당이란 말을 지어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2010년 겨울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그네의 거주지는 청송군 현서면이었고요. 청송군 현서면에서도 사람이 사는 그럴듯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고모산이라고 하는 꽤 높은 산 중턱에 농사용 창고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나그네가 기거하던 어느 날 의성을 알게 되었고요. 의성에서도 구체적으로 안평면이었고요. 안평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박실이었습니다. 박실의 골짜기 중에 그때는 봄나무골이라는 골짜기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외딴 집이 한 채 있는, 허름한 집이 한 채 있는 그런 외딴 산속이라 여겼습니다. 그 외딴 산속에 있는 허름한 집을 나그네가 비해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까닭은요, 어떻게 하든 나그네가 안평면 박실의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안평면의 안평은 인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드님 호가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면은 그래서 안평대군으로 말미암아 힌트를 얻었고요. 안평대군의 호가 또 비해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성군 안평면 박실 봄나무골에 있는 허름한 그 당시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을 비해당이라고 이름 지었고 본격적으로 비해당에서 생활을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은 비해당에 거의 날마다 사람이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사람이 있는 순간은 당연히 기뻤죠. 갈 때는 섭섭하고요. 그런 감정을 그때는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그네가 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고요. 이제는 그때처럼 비해당을 수시로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여 이제 익숙하다는 말과 비해당을 좀 접목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나그네가 요즘 비해당에서 혼자 있을 때면 점점 비해당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비해당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비해당에서 생활하려면 어떤 때는 밥도 지어야 하고요. 예전에는 나그네가 거의 밥이란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끔 허기가 지면 라면 같은 걸 끓여 먹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종종 밥도 짓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닭실에 사는 어느 고마운 사람이 매년 직접 지은 안평 백호미를 가져옵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관리를 잘한다 해도 바구미가 낍니다. 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나그네가 요즘 종종 밥을 짓기도 하는데요. 밥을 지으면 밥그릇이 필요하고요. 먹은 밥그릇은 개수대에 담아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려면 예전에 관심이 없던 세제도 사야 되고요. 심지어 수세미도 사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나그네가 비해당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1인 가정수가 많다. 1인 가정을 구성하는 개체도 다 다릅니다. 한 번 결혼했던 여자가 실패하여 혼자 사는 과부가 1인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고요. 한 번 결혼했던 남자가 혼자 살면서 호래비 가정을 꾸리는 것도 1인 가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이 되어도 예순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혼자 살면 그건 호래비가 아니죠. 그건 노총각이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1인 가정의 의미도 다 다양한데요. 또 반면에 자식 복이 없어가지고 늙음하게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 꾸리는 1인 가정도 꽤 많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건 1인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 맞는 그런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도 비해당 생활에 점점 이제 예전에는 비해당을 어떤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종종 들먹인 말이 있는데요. 자발적 은둔처라고 비해당을 또 다른 별칭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누가 강금에서 외딴 산속에 살게 하지 않았고 원해서 이 생활을 했으므로 타의가 아닌 자발적에다가 은둔처라는 말을 비해당 별칭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비해당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자발적 은둔처가 아닌 비해당이 나그네 삶에 깊숙한 곳이면서 그런 터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가끔은 청소도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는 날이 있는데요. 누가 온다는 언지를 미리 전하면은 그때 몰아서 치웁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걸레질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도 요령이 들어서 걸레 빠는 것도 귀찮아서 요즘은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도 걸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청소포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비해당 생활에 하면서 청결을 이따금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런 상품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 요즘은 종종 사용합니다. 바로 그런 것도 나그네가 비해당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 간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건 결국은 예전에 거부하려고 했던 자발적 은둔처가 아닌 이제는 비해당을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절로 떠오른 익숙하다는 말을 나그네의 생각에 따라 비해당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거는 분명히 나그네 생각입니다. 절로 떠오른 익숙하다는 말과 이제 그 익숙함에 더 익숙해져야 하고 그 익숙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끔 묘한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주방에 매일 드나들면서요, 가스레인지에 아주 찌든 때도 가끔 닦아내는데, 그것도 바로 편의점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나 주방에 찌든 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스프레이에 담긴 그런 액체 성분이 있는데, 실제 가스레인지에 뿌리고 청소포로 닦아내니까 잘 닦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나그네가 주방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비해당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걸 더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 오늘은 이만큼 익숙함에 대해 적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그네가 안평 일직길로 안동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안동 일직면 소재지가 있는 곳 다가갑니다. 왼쪽에 들 건너 간이역이 하나 있는데요, 저 간이역에 가면 안동시 일직면이 배출한 아동문학가 권정생 스승과 관련한 사진과 그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걸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 익숙함에 대해, 그것도 비해당 생활에 익숙해져 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